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1.9%에 가까워질 만큼 뛰면서 달러화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91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험 선호 심리 위축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나스닥이 2%대 하락을 나타내면서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오늘도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잠깐 양봉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소폭의 반등반이 나와지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호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은 힘든 시장 같이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품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이 시각 보도본부 순서입니다. 서울경제TV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뉴스들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을까요?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최대어로 손꼽히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이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잠시 후에 마감이 됩니다. 흥행 신기록을 또 세울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모습 보이고 있나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의 기업 공개 청약 첫날에만 32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기존 청약 증거금 역대 1위 기업은 SKI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의 첫날 증거금은 22조 1,594억 원인데요. 이것보다 10조 원 이상 더 많은 금액입니다. 청약 마지막 날 증거금이 몰리는 것을 예상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의 청약 증거금은 100조 원 이상이 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 수요 예측에서는 기관 주문액이 1경 5,2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관 주문액이 1경 원을 넘은 건 국내 IPO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가 시가총액은 70조 2천억 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의 시총이 100조 원에서 120조 원까지도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약이 확실히 성공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청약한 사람들은 지금 한 주에서 두 주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공모주를 배정할 때 50%는 균등으로, 50%는 비례로 배분하게 되는데요. 만약 100주 배분에 100명이 몰렸다고 하면은 한 명당 한 주씩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다르다 보니 한 증권사에 사람이 몰리게 되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계좌는 KB, 신한, 대신 등 7개 증권사입니다.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은 어제 기준 가장 많은 증거금인 12조 2천억 원이 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 대신, 미래에셋, 하나, 하이투자, 신영순입니다. 증권사별로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신, 신영, 신한, 하나, 그리고 KB순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계좌 수가 많은 미래에셋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균등 수량은 0.57주로 한 주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청약 기간 중 한 증권사 청약을 취소하고 유료한 증권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당일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어서요. 마감일에도 증권사별 경쟁률을 살피는 눈치 싸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증권사를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략에 따라서 다른 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올해 사전 청약 물량 7만 호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2배 수준인 건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날 홍 부총리가 강조한 내용은 올해 주택 사전 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 8천 호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 체감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매월 사전 청약을 또 시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의왕, 고천 등 6,000호, 3월은 인천, 영종 등 9,000호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작년 사전 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이었습니다. 작년 7월 사전 청약 시행 이후에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하락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사전 청약이 젊은 세대의 매수 심리를 진정시키고 또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에서 이런 공약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최근 부동산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GTS 연장과 또 신규 건설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대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선 공약 발표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에서는 약간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윤 후보가 언급한 경기 평택에 있는 GTX A 노선 연장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올랐습니다. 단선 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도 0.11%에서 0.22%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달 들어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에서 일부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고 정부는 특이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로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이너스 0.48%, 수도권 마이너스 1.09%, 전국 마이너스 0.91% 등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14일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오늘 시장 들여다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비교적 큰 낙폭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됐던 3월이 아니라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지수가 낙폭 보여졌었는데요. 이런 미증시의 부진한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반등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73% 보여지고 있고요. 2,843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간 1.11%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도 셀트리온 계열사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매수폭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85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257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이 시간은 현재 매도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기관은 312억 원, 외국인은 407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이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 7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까지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S-오일은 여기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람코 회장을 접견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오일 현재 3.93%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GS도 1.91% 오른 39,950원에 한국석유도 현재 1.42% 강세에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오는 3월이면 종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게시가 되면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전일 미증시에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낙폭 보인 것도 주가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현재 1.43%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진에어도 3.11% 밀려난 모습입니다. 제주항공도 현재 5.41% 빠진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이 3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는 나왔지만 주가는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다소 아쉬운 뉴스가 나왔죠. 탈세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M2N이 장중에 하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인 신라젠의 상장 폐지 소식에 최대 주주인 M2N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드팩토는 대장암 관련 글로벌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영하테크는 글로벌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최대 600조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오면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하테크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악재를 더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기에서 8천억 원대 탈세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37%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8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손오공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81조 9천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하는데요. IT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국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블리자드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2,9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메리츠 화재가 있습니다. 올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시가총액 이제 6조 원에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으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변한 점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19%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5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종목별로 호재가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요. 기대감이 좀 실어졌었던 카카오나 신라젠 관련주들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면서 지수와 더불어서 시장이 좀 어두운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전과 오후 좀 온도 차이가 좀 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는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매도세로 좀 전환한 모습인 점을 좀 특이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트론, 셀트리온 제약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또 코스닥 시장에선 ABL 바이오, 펄어비스, 덕산 하이메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저점 테스트 속 반등 시도로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낙폭을 키우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반등 시도의 의미가 조금 퇴색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투심 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일 나스닥 급락 여파 등에 따른 그런 추가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오늘 오전 시장의 지수 낙폭은 우려보다는 과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이 된 것이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악재 가운데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이에 따른 수급 영향으로 좀 시장이 하락 전환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지난 미증시와는 일부 좀 다른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적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이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와 유사하게 좀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정유 업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7년 만에 지금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이 국제 유가 및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이 아람코 회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만남을 가지면서 울산에 있는 S-오일 2단계 투자에 대한 관심을 좀 당부한 것 역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S-오일의 2단계 투자는 울산에 약 7조 원 규모를 투입해서 납사와 가스 분해 시설을 설립하는 이 프로젝트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오늘 S-오일 또 GS 또 흥구석유 등의 반등이 나타난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죠. 장전부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미국 최대 게임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서 게임 관련 기대감이 오늘 장 초반에 특히 유입되었던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근 우리 게임 업종 NFT, 메타버스 이슈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하며 좀 최근 주가 조정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장 초반 같은 경우에 이 블리자드 관련 이슈가 게임 업종에 좀 반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유입되었지만 오늘 성장주 조정세와 더불어서 재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블리자드 이슈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이 국내 블리자드 패키지를 유통 담당하고 있는 손오공과 또 온라인 게임 휴대폰 결제 업체 다날 등이 이러한 요인 등의 상승하는 모습 등이 좀 특징적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하방 지지를 확인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점 수준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침울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좀 삼아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좀 저점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로 삼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 이어서 또 국내 증시도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전일은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그다음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5%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1.83%, 그다음에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한 2.6%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4분기에 예상 순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 10.81달러,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시장 예상치가 11.7달러였는데 그거에 좀 비달했다라는 게 좀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이 좀 컸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향후에 4분기에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할 회사들이 연이어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그런 기업 실적에서 원재료 가격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에 대한 비용 증가가 두드러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그럼에 따라서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의 강세입니다. 뭐 침전물 기준으로 1.875%까지 이제 올랐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고의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서두를 것이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0.25%가 아니라 0.5%를 한꺼번에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올해 FOMC 회의가 8번인데 8번 모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등의 긴축 가능성에 대한 일부 제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기술 성장주들의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 4.4%를 기록을 했고요. 중소형주가 많이 있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미국 증시 하락 여파에 의해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그다음에 상해 지수도 0.3%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다 좋지가 않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제 오후였죠. 신라젠의 이 상장 폐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자체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불어 넣어졌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그만큼 큰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업종의 흐름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네, 어저께 거래소 기심위에서, 그러니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이제 상장 폐지를 의결을 했습니다. 신라젠이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증자를 통해서 대주주도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한 1,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중요 신약으로 이제 분류되는 텍사백의 임상도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소의 이런 이제 그 상장 폐지 결정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가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감소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확보된 자금으로서는 그 향후의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약에 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게 봤다라고 뒤집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의 결정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20일 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장이 폐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액주주가 한 17만 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자금의 손실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여타 그 바이오 기업으로도 이제 불똥이 좀 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 중인 코롱 티슈진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에도 향후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도 지금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M2N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M2N이 그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한 600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6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손비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M2N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1,100억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금 중에서 일부를 신라젠의 이제 매입에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M2M 자체적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제 신라젠의 인수가 실패하면서 향후의 기업 성장에 대한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라젠 인수를 통해서 M2N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 산업을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게 어긋났다라는 거고요. 그 기존에 있는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현재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사업의 부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기업의 성장성에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신라젠 상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폐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또 탈세 이야기도 있고 카카오뱅크 대표도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좀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카카오 그룹들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어저께 이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이제 탈세 의혹과 관련돼서 고발인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카카오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 과거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시에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아마 경찰에서 향후에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뭐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의 스탁 옵션 행사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 스탁 옵션을 했었던 카카오페이의 유영준 전 대표와는 약간 좀 성향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이제 주식을 신규 발행 없이 현재가하고 행사 가격의 차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 보상형 스톡 옵션을 행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뭐 주식 발행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 조금 과민 반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카카오 그룹의 문제는 뭐 개인적인 이탈에 관련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 전체의 어쩌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저변에 깔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는 스톡옵션을 통해서 전체 주식이 2% 넘는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뭐 그 이상의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뭐 단순하게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에서 육성하고 있는 핀테크,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성장성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금융정책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 쪽으로 계속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고요. 또 기존의 금융지주 같은 전통 금융기업 입장에서도 핀테크 분야의 투자가 확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뭐 관련된 카카오의 주가는 반등하기는 조금 쉽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뭐 일부 계열사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약세도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르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에 그래도 국내 시장이 좀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 악재를 좀 선반영하고 올라서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약간 좀 반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격이 반등한 이유가 다른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쪽이 올라서 그런 모습으로 연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 원인은 국제 선물 가격, 미국 10년물 국제 선물 가격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반등하다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꺾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막판에 좀 낙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는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강한 게 아니냐, 뭐 악재가 선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연초에 동반 조정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따져보니까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다른 증시들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코스피가 한 3.8%가 빠지고요. 다우가 2.8%, S&P 500이 4.2%, 나스닥이 7.8%,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좀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유로스톡스 50하고 비교하면은 좀 안 좋죠. 유로존 쪽은 좀 증시가 조정을 거의 잘 안 받았습니다. 도빅의 1위 0.71%, 유로스톡스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0.94%. 그리고 좀 이럴 땐 왜 같이 못 가느냐 이렇게 아쉬울 만한 게 홍콩 H지수가 작년 내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는 4.4%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콩 H지수가 좀 상승을 보인 그런 특별한 그런 좀 증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또 얘기할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홍콩 쪽에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세를 보일 수는 있었을지언정 중기적으로 이게 강세다 이렇게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난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증시가 중국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반등이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또 하락을 해버리니까 체감이 좀 안 좋긴 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가 디커플링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전체 글로벌 증시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좋은 코스피 파생상품 시장 쪽으로 먼저 이렇게 외국인 쪽 매수 매도가 나타나면서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시장은 물론이고 이머징 시장에선 당연히 선두에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에 선반영을 하고 어느 정도 척도가 되는 시그널을 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 상승동의 요인이 시장에서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대가 코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 영향이 좀 계속해서 상당한 압박이 되다 보니까 증시 흐름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 2%대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2%에 근접하는 것 자체도 좀 압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팁스 가격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전 적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팁스 가격 추이가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첫 번째 그래프 팁스 가격 추이 보면 이게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완전 개파락을 저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위험자산 척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국채하고 주식의 시세 흐름이 좀 반대적으로 흐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같이 크리티컬한 부분에서는 이게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크리티컬했던 레벨이 지난주에도 좀 중요했었던 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이탈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속히 냉각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쪽에서도 더한 이머징 쪽으로는 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우리 시장이 아까 수익률 봤을 때 좀 다른 미국 시장이나 뭐 이쪽보다 좀 덜 내린 거가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그 팁스 시세 박스권 이탈했었던 모습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자산시장에 충격을 줬었고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특정 레벨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안정을 찾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저기 안전자산,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안정만 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PC 물가지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 지수만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은 주가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코스피는 그 물가지수보다 글로벌 경기 흐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서 경기 흐름이 반전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러한 팁스 가격의 안정, 그다음에 물가지표의 안정 이쪽이 미국 시장을 먼저 안정시켜주면 우리 시장도 이제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장 볼 때는 경기 흐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이 되려면은 10년물 팁스 금리가 안정이 되려면 그 기초가 되는 10년물 국채 흐름이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래프로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향 이탈한 상황에서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게 이게 등락 구간이거든요. 과거에서 그러니까 2018년 얘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2018년 지나면서 저 구간에서 등락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땐 당연히 저기서
등락을 거치면서 하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 자체 한 4개의 지지선을 다 이탈을 해버린 거죠. 저게 이제 역으로 보면은 금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뻥 뚫린 겁니다, 위로. 그러니까 1.8%를 넘어서면서요. 그러니까 바로 2%가 보이고 지금 1.9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2%가 갈지는 이제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죠. 특히나 저 푸른색 타원으로 표시했었던 건 국채 공급 일정에서 나타나셨던 급락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 타원은 시장이 안정되고 국채 공급의 부담을 덜어내서 국채 입찰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었던 안정된 구간이거든요. 저런 식으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다음에 저렇게 저점을 좀 높여주는 모습만 나와도 주식시장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시장 지금 모습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으면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금 주식시장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국채시장하고 주식시장이 동반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1월에 국채 공급 일정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릴 때는 좀 규모가 감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은 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강도는 적어도 좀 기간이 길어지니까 시장은 계속 녹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일부터 13일 지난주에 10년물, 30년물, 뭐 3년물 이렇게 공급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밤에 이제 20년물 200억 불이 있고요. 내일 밤에 10년물 팁스, 우리가 주목하는 팁스 170억 불이 있습니다. 이 20년물하고 10년물 팁스가 미국 재무부에서 공들여가지고 발행하는 그 채권이거든요. 이거 잘 성공시키면은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약간 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마지막 주 24일부터 또 단기물 채권들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FOMC 회의가 있는 27일, 26일 이때까지 국채 발행 일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안정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겠지만 좀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가도 안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경기도 회복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FOMC 회의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바로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1월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그렇죠. 그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해결사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1월 회의 때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 정도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반등을 만들고 이제 바닥을 거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반전까지 기대하려면 3월 회의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장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악재가 현실화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은 악재의 뉴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반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3월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반전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고 반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6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표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CME 패드워치 툴인데요. 6월 FOMC 금리 인상 확률 급등하는 모습, 제가 어떤 걸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늘색 선으로 오른쪽 끝에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저게 하늘색 선으로 보시면 될 텐데 저게 드디어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월 회의 때 금리 인상 확률 50% 넘어설 때 시장 한번 충격 줬죠. 근데 이번에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저게 50%를 넘어서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거든요. 6월 회의 때 수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월 회의 거를 보면은 세 번의 금리 인상이 40%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번 충격은 이 75bp까지 인상이 되는 7월 회의 때 기준으로 놓고 봐서 75bp가 50%를 넘어설 때 한 번의 충격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차례가 언제 올까 이걸 좀 가늠해 본다면 제 생각에는 1월 FOMC 회의 지나면서 반등 나오고 그 뒤에 한 번 더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모두 다 반영이 되고 반전을 기대하는 거는 그래서 3월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해가지고 끝없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재들, 금리 악재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이 이것이 모두 다 반영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어제 네.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네.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될 것인가 아니면 상장 네. 폐지가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결국에는 상장 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제 상장 폐지로 이제 결정이 나서 우리가 좀 공시 내용을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공시 내용을 보면은 어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가 오후 2시에 개최가 됐는데요. 자, 시간에 지금 5시 58분경 시간에 거래가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상장 폐지로 좀 심의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상장 폐지로 심의가 됨에 따라 자, 20영업일 기준 2월 18일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설 연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엮기도 샜지만 어쨌든 2월 18일까지 다시 한번 이게 진짜 상장 폐지하느냐 정리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개선 기간을 더 부여해 주느냐. 너가 잘못했어? 그래, 개선 기간 부여해 줄게. 한번 잘 개선해봐. 네. 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했고 최대 주주가 600억이라는 자금을 신라젠에 투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자금이 투여된 거와 무관하게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그런 부실에 대한 부분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상장 폐지로 귀결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상장 폐지를 한다고 정말 상장 폐지가 될 것인가는 1월 정정하겠습니다. 자, 2월 18일에 결정이 됩니다. 자, 2월 18일에 두 번째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가 아니면 진짜 정리 매매를 하는가. 네. 그게 다음 달 18일에 결정이 될 예정이니까 욕하는 거 아닙니다. LI 이제 2월 18일 네. 그때까지 네. 저 신라젠에 대한 이슈들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유성처럼 이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신라젠 이제 거래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느냐 네네네네. 아니면 이제 심의 조금은 거래 정지가 길어지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느냐 이 부분을 좀 초점적으로 맞춰서 우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좀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신라젠과 연결지어서 자 지금 M2N? M2N이라는 종목이 지금 네.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M2N이 신라젠의 주식을 3,000원에 600억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주가가 거래 정지 중인데 12,000원인데 만약에 거래 재개가 됐다면 네. 12,000원 기준으로 3,000원이니까 4배니까 600억이 2,400억이 됐던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잭팟이 한번 터질 뻔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서 주가가 자 8,000원까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신라젠을 인수한다고 해서 29,000원까지 갔는데 비슷한 사례가 있죠.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맞아요. 인수한다고 네, 해서 맞아요. 네. 8만 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빠졌는데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신라젠을 살리지 못한 경우에 M2N이라는 기업은 자, 이 600억에 대한 투자 손실이 예상된다. 그들이 600억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 기간을 어떻게든 부여받아서 되살려야 600억이라도 회수를 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관점에서 시청자분들 신라젠과 우리 M2N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약세였는데 그 신라젠 리스크 네. 해소가 되니까 오히려 생각보다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닥에서 2% 반등, 셀트리온 맞아요. 제약 바닥에서 4% 가까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도로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좀 부진하잖아요. 진짜 자, 연초부터 네. 자, 1월 4일부터 코스닥 지수가 진짜 혼나야 됩니다. 혼나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계속 빠져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의 저점 영역 때까지 빠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차트 확대 보면은 자, 10월달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깼을 때 6만 전자를 보여줬을 때의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지수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시점이 920포인트 구간인데 지금의 구간은 920포인트 구간까지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왜 빠졌는가? LG 에너지솔루션 내가 청약하기 위해서 증거금 넣으려고 지금 2시 기준으로 네. 91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다고요. 몰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증거금 50%가 증거금으로 예수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주식을 줄었죠. 팔아서라도 나는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승부를 볼 거야. 나 이거 청약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야라는 움직임들이 91조가 2시 기준으로 몰렸습니다. 자, 증시의 자금이 이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월, 화, 수 잠시만요. 자, 정말 이거
생방송의 묘미죠. 네. 자, 로스웰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로스웰 종목 지난주에 자, 여기서 바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종가 베팅으로 비중 실으시는 거 권고 드렸는데 자, 지금 뭐죠? 상승 VI가 발동됐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로스웰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영역대 노랑톡에서 다 고지해 드렸으니까 네, 추가 수익과 행복 천천히 챙겨주시고 2차 목표가 영역 참고해서 좀 대응을 해주셔라 라고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로스웰이 장중에 상한가를 간다면 인사 다시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를 잡아낸 전문위원 민경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 네. 돌아와서 이제 코스닥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 네,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종종합 차트 보시면 자, 오늘까지 그런 100조 원 가까운 2시 기준으로 90조가 넘는 자금이 이쪽으로 몰렸어요. 근데 이런 자금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에는 자, 오늘 청약 끝납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이슈는 오늘 종결돼요. 네. 내일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약 당첨되지 못한 이 증거금에 대한 환불이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 2시 기준으로 91조 원에 대한 네, 그런 환불, 유동성의 공급이 어떻게 보면 91조 중에서 일부만 정말 10% 9조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도 금요일은 우리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상승의 장이 네,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실제로 코스닥 지수 추세 하단에서 기적 반등 들어오기 적절한 네,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800포인트를 깬다면 밑으로 2,700까지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과거에 6만 전자 갔을 때 그때에서 이중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92조, 91조라는 그 막대한 천문학적인 그 증거금이 환불되는 금요일에는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가 좀 불타는 금요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력 챙겨가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종목 리뷰 로스웰도 해주셨는데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 붐 종목들도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리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기준으로 해서 자,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이 자, 공략하고 수익권을 줬습니다. 근데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이거 우리가 한 달 전에 공략했나요? 아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딱 5거래일, 6거래일 전입니다. 근데 자, 모다이노칩 차트 보겠습니다. 자, 모다이노칩 차트 보시면 자, 오늘 6,05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브리핑 드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중 고가를 뚫어내면서 이게 정말 대시세 초입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검증을 했다라는 브리핑 드리고 자, 어제 종목 중에서는 파워넷, 한국석유 5%, 16% 올라갔고 트라이오텍 약보합권 수준 만들어내고 있지만 세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이 급등 나왔다. 상승 시세를 기록했다. 물론 16% 올랐다고 해서 16% 수익이신 분들은 없겠죠. 분할 매도 쳤기 때문에 혹은 고가 찍고 빠졌기 때문에 이제 16%의 상승 시세를 만들었다라고 시청자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지금 바로 네.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선별한 자,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첫 번째 이제 손오공 종목입니다. 자, 사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완구 제품, 뭐 이런 뭐 장난감 이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육아용품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작년 초반에 자, 과거 자 1,600원짜리가 단기간에 3배 정도의 시세가 매기가 유입되면서 분출한 과거력이 있었고 자, 그 이후에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고 4,4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반토막 나고 자, 이중바닥을 다졌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100만 불짜리 매수 저점이다.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 구간이 바로 100만 불짜리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었고 자, 오늘의 구간은 막대한 매기가 유입되면서 네, 직전에 고가를 한 방에 시초 갭으로 뚫어냈습니다. 자, 이거 왜 뚫어낼까요? 왜 뚫어낼까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시초 갭으로 왜 뚫어낼까요? 이거는 자, 목표가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직전의 고가 여기 4,400원까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손오공이라는 종목이 3,000원에서 자, 3,250원까지는 한번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여기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상방이 크게 열려 있는 네, 대시세 초입의 구간을 오늘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네, 성호전자 종목입니다. 자, 성호전자 종목도 자, 우리가 자, 과거에 2,300원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거래대금 없이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고 이 박스권 등락 가져가다가 최근에
자, 이 장기평 라인대의 매물을 소화하고 여기를 이제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해서 과거의 저항 라인을 거리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자 여기를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또다시 장중에 좀 막대한 거리대금이 유입이 됐었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눈으로 보이시죠? 자, 이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 자, 마지막 종목 JMI 종목입니다. 자, JMI 종목도 자, 이거 1년에 한 번씩 대시세 분출합니다. 대시세 분출했다가 빠졌다가 대시세 분출했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바닥에서 막대한 거리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들 지금 장중에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런 슈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종가상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완벽하게 뚫어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뚫어내는 그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잘 공략해서 단기 시세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의 봄 세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짧은 시간 상영 동안에 정말 많은 내용들 압축을 해주시려니까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샵 008 민경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